저희 이 민주화와 언론개혁의 한길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자주 뵙지만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게 돼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장년에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4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1974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1986년에 보도지침 폭로, 그리고 19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 그리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 납부 거부 운동이 이렇게 4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중에서 3개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4차례 언론 자유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언에 그치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그 민주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무기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이런 징역이 그냥 줄줄이 소낙비 쏟아지듯이 군사법정에서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견뎌야 되는가. 이제는 그냥 언론 자유 선언이 아니라 실천 선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을 한 게 기자 개인의 용기나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만 기사 잘못 쓰면 붙잡아다 두드려 패고 그냥 테러를 가하는데 개인이 똑똑해서 특종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외신부 기자니까 조간신문의 외신부 기자니까 받은 야근을 거의 성향을 하다시피 야근했다고요. 이 야근을 하면은 중앙정보부에서 그때는 그 남산에 있었어요. 언론통제본부가 남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AP 통신문 AP 롯데 통신문 롯데 통신 어떤 통신에서 무슨 기사가 들어왔죠. 그 기사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 올 때 그래 여기 남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남산이라는 말은 언론을 통제하는 통제본부 중앙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박정희 정권의 규제에 관한 거였어요. 75년도에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었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때 군대에 끌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끌려간 게 74년 12월에 있으니까 74년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가 있을 때 그때는 서울에 같이 대학 친구들 같이 있었죠. 그 당시에 민청년 사건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석방하라는 백지 광고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조그맣게 일단 자료로 나가지고 지금 그 광고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뒤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그 자유시철운동에는 빼놓은 분이 2분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천관우 선생, 조선일보는 이영희 선생 2분 다 작고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얘기했어요? 10분 잘 제가 보기에는 별로 기록으로는 지금 거기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천관우 선생이라는 분은 1925년생, 이영희 선생은 1929년생. 두 분이 그 서양이 좀 달라요. 천관우 선생은 원군 보수고, 이영희
진보적인들입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박정희 독재에 희생당했어요. 그 후에 그 서양의 물론 많이 받아졌지만은 정관우 선생은 동아일보 주필 전문하다가 거기서 쫓겨났고 이영희 선생은 조선일보 요신부장을 하다가 감리학에 쫓겨났어요. 근데 두 분의 영향이 아마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요즘 기자들은 과연 35살의 기자가 어떤 완성된 인격체로 뭔가 이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네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 신홍근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성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도지침 특집호는요, 전두환 정권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폭로하는 시대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이 이렇게 멋지게 창립되고 말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정말 다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원 선생님이 없었다면은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 또 보도지침 폭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신문사에 입사한 게 80년 4월입니다. 80년 4월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12.12 쿠데타 있었고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서울의 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언론을 좀 만끽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얘기를 했고 선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로 헛된 망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죠.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신문사 시험 들어간 지금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정식 기자가 아닌 견습 시절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견습 시절에 소위 말해서 언론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그리고 뭐 언론 기본법은 그 이후에 제정됩니다만은 그리고 보도심 뭐 그 얘기는 있었고요. 그런 사건이 소위 말해서 언론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론 대학살이라는 것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가 했던 그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쳐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투이, 조주의 같은 분들은 언론인들을 해고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통폐합도 60년, 70년대 초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 언론사 통폐합이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제 전두환정권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인 해직도 단순히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사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하여튼 기자들을 섞어내는 그런 작업.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했던 것들을 더 크게 평망라해서 한 것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언론 학살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보도지침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신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유신독재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저질렀던 그런 해화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신문 기자를 시작한 게 1961년인데 그때는 신문사에 여성 기자가 한 2명 내지 셋. 근데 꼭 문화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옥고지 여기자라고 그럽니다. 기사 쓰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앉아있대. 심하게 모양으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일본이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이 아주 안 배우고 일본에서 많이 배웁니다. 따져보자면 일본도 좋은 점도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본은 나쁜 점만 골라보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 꽃꽂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여기자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한겨레 신문사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성착을 두지 말자. 남녀 기자의 월급에 차이가 된다. 여기자들이 못할 일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부에도 갈 수 있고 경제부에도 갈 수 있고 사회부 있어도 갈 수 있고 그것이 막 저희들이 실천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남북한 분단을 둘러싼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이건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정학적 큰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뭐 작게는 지소미아 문제에서부터 그 방위비 분단을 과도하게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 그리고 강대국일수록 자기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역 보복이나 이런 걸 막 써먹고 있잖아요. WTO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그 신장시킨다고 그러면서 가장 그 역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이것이 그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왔던 국제정치적 구조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특히 분단된 한국에서 제일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많은 민주 인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참 언론인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나마 이만큼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하고요. 오늘 이런 날을 우리가 사실 처음 가져봤잖아요. 근데 처음 가졌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이야기, 정말 보도지침 하나만 가지고도 두세 시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언론 실천선언도 그렇고요, 한겨레 창간도 그렇고, 그런데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약간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들. 뜨거운 관심 드리면서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열심히 준비해서 지난 5주 동안 남변동에서 함께한 민주인권 평화박람회를 여러분의 여러 같은 박수로 막을 내리겠습니다.